근래 들어서 코스닥이 꾸준히 좀 오르길래 코스닥 700 가는 게 빠르겠다 싶었는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어느덧 1994포인트고요. 2000선 이제 6포인트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하면 오늘 장중에 앞자리 바뀌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작전 타임 갖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에 이경민 PB 감독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작전명 주시죠. 예,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어떤 측면에서 좀 주목하신 건가요? 예, 첫 번째로 유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GDP 대비해서 소비 비중으로 봤을 때 내수 소비재 쪽으로 조금 더 흐름을 옮겨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출주 내에서 화장품의 그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주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주를 좀 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 만한 체크 포인트들 화면으로 먼저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내용들이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유가 모멘텀, GDP, 그리고 GDP 대비 소비 비중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화장품입니다. 첫 번째로 유가 모멘텀 좀 약해질 거라고 살짝 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세요? 예, 우선은 제가 차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WTI 기준으로 해서 YOY로 그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 차트인데요. 최근에 작년 그 유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1월달까지 성장이 그 유가의 상승이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6월달까지 유가가 40불, 45불을 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 유가 관련된 모멘텀이 좀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유가 관련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왔던 기업들도 지금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런 실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가 관련돼서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가 45불, 36불에서 45불 사이에서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증시와의 그 연관관계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유가가 80불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가 관련돼서 특별하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멘텀은 6월달까지 당분간은 없을 거다. 그러면 오늘 같은 유가가 전일 크게 상승을 하면서 유가 관련된 주식들이나 아니면 이 민감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둔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유가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은 조금 접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조금 갈색선으로 굵게 나온 게 유가를 45불 가정했을 때이고, 조금 연한 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유가 40불로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보다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 1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키워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0달러 안 되는데 40달러에서 80달러 전까지 그 사이는 아무리 오르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시각으로 보시는 거세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계절성을 제외하기 위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 좀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유가 관련돼서 전년 동기 대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작년에 큰 폭의 유가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유가가 지금 자리에서 40불을 크게 돌파해서 70불, 80불 갈 거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유가 관련된 모멘텀은 일단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월 달에 드라이빙 시즌도 있고 다음 달에 이 산유국들, 수장들도 모인다고 해서 유가 좀 오르면은 관련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더 다른 시각의 해석이 나왔네요.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소비 비중인데요. 소비에 포인트 맞추신 거세요? 예, 소비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준비된 표와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첫 번째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국 GDP 대비해서 소비 비중하고 소비 증가율하고 GDP 성장률을 제외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그 플러스로 가면 소비가 조금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좀 하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도 굉장히 적고 수출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소비 시장이 크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인데요. 이쪽 부분을 그 다음 차트를 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국하고 미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하고 상대 강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2010년도 기점으로 해서 소비 시장으로 많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경을 제외해 놓고 본다라고 하면 소비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에서도 그런 부분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한샘, 오리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 대비해서 주가가 2배, 3배 이상 올라온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치주였던 중공업주나 아니면 그 철강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한 2분의 1 반토막 이상 나는 그런 한 3년 시계열로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내수 소비재 비중이 중국 그 국경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비 위주로 바뀐 것은 꽤나 오래된 이야기고 지금 좀 보여주신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림 1987년도에서 지난해까지를 기준으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소비 중심의 성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하고 주식시장에서 좀 이 작은 변화에 상당히 좀 일일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요즘에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는 이 경착륙, 연착륙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면은 이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좀 꺾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중국의 경착륙이나 연착륙,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가 연으로 따져서 성장률을 꺾였다고 하더라도 6% 이상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고요. 중국의 큰 정책적인 그런 흐름이 2010년도부터 변모가 됐거든요. 2010년도 이전에는 전 세계 공장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을 생산해서 전 세계 각국으로 뿌렸다라고 하면 2010년도부터는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좀 바뀌면서 문제가 됐던 게 공급 과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사회주의 국가고 제일 큰 그 정책 같은 부분이 그 소비 위주로 하는 그런 성장이기 때문에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나 어떻게 경제가 성장이 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의 소비 부분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저의 논지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한중 FTA도 지금 맺은 그런 부분이라서 점점 국경이 조금 없어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소비 시장은 중국에 조금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상은 당연히 중국의 소비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중국 소비 수혜 섹터 화장품을 보자 이게 마지막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화장품 어떤 부분들 주목하고 계세요? 예, 수출주 내에서 화장품에 굉장히 위상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지고 온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15년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수출 증가율,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화장품 부분이 완연하게 조금 격차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로는 무선 통신기기, 그 다음에 반도체 정도만 거의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존의 가치주들은 그 수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중국의 가장 큰 변화가 소비시장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가장 큰 수출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 조금 보였을 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조금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효하고 작년 4월달 세월호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많이 안 좋았던 부분이 기저효과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화장품주의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서 수치화 해보니까 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 50% 큰 폭의 성장이 좀 화장품 쪽에서 눈에 띄긴 하네요. 그러면 전략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치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투트랙 전략에서는 이제는 조금 가치주는 정리를 하고 성장주 위주, 내수 소비재 위주의 그 포트 구성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어떤 쪽 볼까요? 예,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종이 좀 제일 유효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종 중에서는 뭐 전일 조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코스맥스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뭐 실적 위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작년 12월 28일에 상장했던 이치스킨이나 최근에 한물 화장품에 인수된 네오팜, 그 다음에 중국 쪽 ODM 업체, 중국의 자회사 설립을 최근에 공시한 연우 같은 부분이 조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드 관련해서 약간의 투자 심리 위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사드 같은 부분은 글쎄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뭐라고 논의 드릴 수는 없는데요. 사드 관련돼서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드는 우리나라 국방체계상 뭐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북한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그 미사일 실험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시장에서 사드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드의 그 키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미국과 중국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미국의 의중이 그 사드를 포기한 대신 중국에 뭐 다른 걸 얻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세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드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화장품주들은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외에도 보시는 섹터 있으세요? 예, 화장품 외에는 뭐 최근에 많이 빠졌던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뭐 건자재 뭐 이런 것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식료 업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료도 뭐 당연히 조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조금 차트가 좋은 크라운 제과나 아니면 주가 많이 빠졌던 CJ 프레시웨이, 그 다음에 동원수산이나 오늘 조금 바닥에 상승하고 있는 흥국 F&B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 곡물가가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이제 서서히 좀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곡물가 올해는 좀 상승 기조 펼칠 것이다라는 레포트를 최근에 좀 봤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곡물가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기상이변 작년에 슈퍼 엘니뇨나 이런 부분이 관측이 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곡물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곡물가가 오르는 게 뭐 작황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재고 부분이 많이 감축되기 때문에 재고 부분을 쌓아야 돼서 예, 그래서 곡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레포트에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작황은 뭐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니까 뭐 저희가 인위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유가가 굉장히 급락하면서 원자재 시장에서도 왠지 뭔가 좀 괴리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곡물가나 아니면 다른 원자재들도 다시 어느 정도 정상가로 회귀될 수 있기 때문에 곡물가도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전명부터 체크포인트, 전략까지 이렇게 딱 일맥상통하게 연결을 해주셔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쉽게 알아들으셨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전명은 성장주입니다. 그동안에는 가치주와 성장주 바벨 전략이었는데 약간 이경민 연구원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성장주 쪽에 조금 더 집중하자 내수 소비재, 특히나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에 관심을 권했습니다. 약간은 좀 주춤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의 거래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하는데요. 개장한 지 1시간 지나가는데 한 1,000억 원 강하게 좀 사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전달드린 다양한 내용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